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땅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. 이렇다 보니 땅값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그 이유에 대해서 건설부동산부의 문정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 기자, 요즘에 땅 투자가 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현재 상황이 얼마나 늘고 있는 겁니까? 네, 지금 최근 개발 호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수도권에 특히나 이런 개발 호재들이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이 경기도나 인천 등에서 토지 거래량이나 땅값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최근에 SK 하이닉스 공장이 좀 조성된다고 해서 여기 용인시 일대도 땅값이 오른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고, 이에 따라서 이제 안성까지 좀 거래량이나 매물 찾기 쉽지 않다고 그렇게들 중개업소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자, 이런 분위기가 이제 개발 호재가 몰린 경기권을 좀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인데, 자료를 살펴보니까 지난해 이제 수도권 땅값은 5.14% 올랐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방과 다르게 상승폭이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거래량 역시 지난해 지방에서는 8% 감소한 반면에 수도권에서는 1.3% 늘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지난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또 파주 일대 토지 거래가 활발해졌고, 또 작년이죠. 정부의 공공택지지구 정책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책까지 나오면서 그런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지표상에 이런 분위기가 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방금 나왔었던 용인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. 네. SK하이닉스가 공장으로 짓겠다고 부지 신청한 곳이 용인이다 보니까 여기가 핫한 것 같은데 실제 현장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? 네,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이죠.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좀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금액으로만 따지면 120조 원 규모인데 사실 지난해 말부터 좀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면서 거래가 좀 활발한 모습이었습니다. 지난해 12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토지의 이제 거래 면적을 좀 살펴보면 전달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, 또 금액도 한 달 사이에 단위가 달라질 정도로 크게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실제로 일대 중개업소에서 소유주들이 지난해 말부터 계약이 파기되는 등 이제 매물을 좀 걷어들이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단적인 사례로 평당 90만 원짜리가 이제 올 3월 들어서 200에서 이제 300만 원 초반대까지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이렇다 보니까 경기도는 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만큼 투기 수요가 많다고 이제 판단을 한 상황인데, 사실상 이후 추진되는 만큼의 이제 뒷북 행정이란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시세 오르는 게 진짜 상당하네요. 이렇게 갑자기 땅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? 네, 일단은 빈 땅에 상업시설이나 이런 주거시설, 공장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그만큼 기반시설들도 들어서게 되고 하면서 땅의 가치는 좀 크게 오르는 게 이제 모든 부동산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, 지난해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대책을 내놨습니다. 그래서 공공택지 개발을 30만 가구 규모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. 또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덜기 위해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책도 함께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개발이 지금 한창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있죠. GTX라고 하는데 이 GTX와 또 제2 외곽순환도로 같은 도로망 개발 계획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는 보상금만 해도 올해 전국에서 22조 원이나 되는 금액이 투입될 예정입니다.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, 전체 보상금의 71%가 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. 서울 세종고속도로만 해도 안성 구리 구간에 3,229억 원이 투입이 될 예정이고, 이천 오산고속도로에 801억 원의 보상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. 과천과 성남만 해도 2조 원의 보상금이 예정돼 있다고 보니까 이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보상금이 투입될 예정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개발 호재 외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로 땅값 상승을 좀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이제 지적하는 의견도 있는데, 여기서 전문가의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유동자금이 1,100조가 넘는 그 유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많이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땅 투자가 몰리고 있다라는 내용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. 마지막으로 하나만 생각나서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. 보상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다른 뉴스에서 헤드라인만 보긴 했었는데
그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투자를 해서 12년 만에 한 5배 차익 봤다 뭐 그렇죠. 이런 걸 봤거든요. 꽤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이 상황 어떻게 됐던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네, 10년 만에 뭐 한 5배까지 받았다니까 뭐 그야말로 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기사를 한 번쯤 접해봤을 겁니다. 지금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소식은 어떤 소문보다 좀 빠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슈가 됐던 땅은 이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지난 2007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 원에 사들인 공원 부지입니다. 용산구가 올해 안으로 서울시와 함께 이제 절반씩 예산을 편성해서 237억 원의 예산으로 다음 달 감정 평가 절차를 거쳐서 이제 보상금을 주고 사들이겠다 이런 계획을 현재 추진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용산구가 이렇게 서두르려는 배경이 있습니다.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내년 7월부터 이 소유주의 개발 제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면서 각 지자체들은 이 공원이라는 공익성이 강조된 부지를 좀 확보해서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려는 여기서 지자체 기대와 달리 보상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건데 이 공법상 제한이라는 명목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공법상 제한을 받아서 시세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의 이 모든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용하기는 좀 올해로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다만 이번에 화제가 됐던 이 고승덕 변호사가 소유하고 있는 용산 부지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좀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이 상징성이 높고 또 그 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주택 단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뭐 공원 부지가 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반드시 좀 수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주변에서 좀 이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부지가 또 있느냐? 뭐 고승덕 변호사의 이 사례처럼 뭐 시세 차익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사례가 또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좀 찾아봤는데 과거에 개발이 불가능한 공원 부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이 경매 시장에 나온 소위 물담보라고 하는 물건들이 뭐 7년 전까지만 해도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. 그래서 경매 업체들 사이에서는 이런 부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흔치 않은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흔치 않은 일이니까 뉴스에 나왔겠죠. 지금까지 문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